억눌려 있는 감정은 시시때때로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장바구니에 이만큼씩 담아놓고 있는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유일한 나를 위한 위로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은 우리가 억눌린 감정이 어떻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감정의 모양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압력밥솥에 추를 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그 압력은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 압력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기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웃집 블루의 정신전문 간호사 한나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감정의 억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감정을 억압하면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증상, 그리고 극복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억눌려 있는 감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이 돼.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과도하게 소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쇼핑으로 위안을 찾는 거예요. 맨날 물건 보고 휴대폰에 장바구니 가득 넣어놓고 사진 않는데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순간의 만족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기도 합니다. 집 앞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택배 이만큼씩 쌓여있고 그런 경우죠. 이거는 물건으로 마음의 빈자리를 계속 채우려고 하는 욕구예요. 그래, 나는 쇼핑 너무 좋아해. 나 이 물건 꼭 있어야 해. 이게 아니라 내가 그냥 스트레스 이걸로라도 해소해야지.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이걸로라도 내가 이러려고 돈 벌지. 이러면서 물건을 사고 있진 않은지,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았던 감정을 퇴근하고 나서 치킨 먹으면서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한두 번은 괜찮은데 모든 스트레스를 과식하거나 폭식하는 걸로 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이제 감정적인 이 허기를 식욕을 달래면서 채우는 거예요. 치킨 시켜 먹고 그러고 나서 행복하잖아요. 맛있으니까. 근데 그걸 먹고 나서 그 뒤에 후회하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리고 괜히 돈만 썼어. 이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단지 감정이 계속 억눌려 있다 보면 어떤 방식으로 표출하게 되는데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정 대신에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해요. 실수하면 안 돼. 모든 것에 완벽해야 돼. 감정과 이게 관련이 있나? 할 수 있는데 이 감정을 보상하기 위해서 나를 조금 더 위장하고 나를 조금 더 겉에서 봤을 때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단단함은 마음의 단단함이 아니라 갑옷으로 했을 때 굉장히 두텁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위협도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실수하는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완벽해야 된다든지, 심지어는 감정에 대해서도 완벽을 추구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감정의 완벽함이라는 게 있을까요? 정말 감정이 완벽하다고 한다면 불안이나 우울을 느끼지 않는 그런 완벽 있을까요? 그거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 병원 가보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높낮이가 있어야 되고 그 높낮이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아야 되고 적당한 그 기준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높낮이가 너무 높았다 떨어졌다 높았다 떨어졌다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조울증, 양극성 장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기분이 계속 높고 계속 좋다고 한다면 조증 증상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기분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서 어딘가에 집중하기가 힘들다면 삶에도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항상 좋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는 거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진심으로 걱정할 거예요, 여러분. 앞서 설명드렸던 행동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증상에도 결국은 정말 데미지를 받게 되거든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데미지를 받아요. 제가 감정을 억누르는 거를 압력밥솥에 비유해드렸는데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영장에 공 하나 띄워놓고 그 공을 감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을 계속 눌러요. 눌렀다 떼고 눌렀다 떼고 눌렀다 떼면 어때요? 계속 튀어오르죠. 그런 것처럼 억누르려고 시도를 해도 결국 감정은 튀어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감정을 없애는 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감정과 함께 어떻게 지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셀프 인지행동 치료 마음 공부방 하면서
감정이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 목표를 0으로 두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감정, 즉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0이 되거나 100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감정이라고 하는 건 뇌의 반응이에요. 신호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이유가 우리를 보호하라고 하는 체제가 막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이 없어진다? 없앨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목표 자체를 저는 0으로 두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목표로 두고 나는 왜 저렇지 못하지? 하면서 자책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없애겠다, 느끼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감정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조절하면서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 부정적인 거 못 없앤다고 하면 내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을 듣고 이건 난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난 영상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한 실천 방법들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이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연구에서요, 긴장성 두통의 70%가 감정적인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가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결리거나 긴장되어 있을 수 있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서 긴장이 되면 화장실을 가야 된다든지, 배가 불편하다든지, 그리고 만성적으로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거, 심지어는 헛구역질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헛구역질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든지 어지럼증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도 굉장히 잦아지고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져서 하루 종일 좀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에너지가 없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감정을 시각화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글로 적어보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때 붐이 일기도 했었던 감정 일기를 작성하는 거예요. 하루에 5분이라도요, 내 감정 자체 솔직해보는 연습 정말 중요합니다. 대신에 이때는 감정을 판단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어떠한 판단이나 선입견 없이. 그리고 감정을 잘 배출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는 게 필요하겠죠. 운동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는다든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감정적으로 되게 힘든 날에는 꼭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 도구랑 이런 거 챙겨가가지고 막 그림도 그리고, 그때 오일 파스텔 좋아해서 오일 파스텔로 막 문지르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아마 예전 유튜브 영상 보시면 오일 파스텔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작업한 어떤 영상물들도 있어요. 그렇게 저는 그림을 그리거나 했었던 방식으로 많이 해소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법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잠깐 제가 늘 이렇게 얘기 드리면 이 방법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또 과도하게 어떤 그 계획표를 막 세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운동하면 좋아진다던데 나는 왜 안 좋아져? 그림 그리면 좋아진다던데 나는 왜 안 돼? 난 역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찾아보라고 하는 방법이 단지 취미생활을 가져보세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편한 방법을 찾아라는 얘기예요. 편한 거요. 이걸 그래, 한나 선생님이 저번에 이거 하면 좋다 그랬어, 이거 꼭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난 무엇을 좋아하지? 어떤 걸 했을 때 마음이 편하지? 어디를 가야 내 마음 좀 놓을 수 있지? 이런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 동안 이런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요즘 스트레스 어떻게 푸냐? 나 운동하면서 풀어. 무조건 답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운동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면 우리의 뇌와 신체는 반응을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무조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것 자체를 압박으로 느끼시더라고요. 그것 자체에 대해서 완벽하려고 해요. 나도 좋아져야 돼. 나도 더 좋아져야 돼. 이것까지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목록 엄청 많이 만들고 거기에서 또 감정을 억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감정을 시각화하고 감정을 글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라고 순서대로 얘기 드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감정을 먼저 인식하고요. 감정을 글로 옮길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꾸준히 연습이 되면서 내가 나의 감정을 수용하고 그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가장 편한 방식으로 찾아라는 거예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었거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더 깊은 고민을 나누고 싶다 하신다면 익명 고민 상담에 고민 신청해 주셔도 좋아요. 감정일기 쓰는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